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작정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큰 망신을 당할 뻔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미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손주 녀석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에 할아버지가 돼서 그것 하나 못 사주랴 싶어서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가씨, 여기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포장이요. 하고 우렁차게 외쳤을 텐데 세상에 주문받는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웬 번쩍이는 쇳덩어리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키오스크. 이름도 참 어렵죠.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마음은 급한데 화면에 떠 있는 글씨는 왜 그리 작은지 눌러야 할 건 왜 그리 많은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10분 넘게 그 기계 앞에서 쩔쩔매다가 결국 뒤에 서 있던 젊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주문을 마쳤습니다. 햄버거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집에 와서 손주 녀석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기계 때문에 내가 햄버거 하나를 못 시켜 먹다니 하는 생각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이 쇳덩어리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 동년배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걸 아주 박살을 내보자. 그리고 그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자.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함께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을 키오스크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기계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왕년의 마리아를 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 기계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귀찮게 하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억지로 실감하게 만드는 밉살스러운 존재라고 여기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키오스크는 사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비서입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해서 그렇지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정확하게 해내는 아주 유능한 비서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가르쳤던 걸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리바리하고 답답해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면 나중에는 내 오른팔이 되지 않습니까? 이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녀석의 언어, 즉 사용법만 조금 익히면 아주 편리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쫄지 마십시오. 뒤에 사람이 줄을 서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돈 내고 물건을 사는 손님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틀리면 또 어떻고요? 기계는 우리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좀 무뚝뚝한 비서일 뿐이다. 이렇게 3번만 외치고 시작해봅시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전국의 모든 키오스크는 생긴 건 제각각 달라도 작동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회사마다 디자인은 달라도 엑셀 밟으면 나아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공통 공식 몇 가지만 알면 우리는 그 어떤 기계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키오스크의 첫 번째 공식, 먹고 갈래? 싸갈래? 를 정하는 겁니다. 화면을 딱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글씨가 있을 겁니다. 매장에서 식사 혹은 포장 테이크아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주문의 시작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드실 거면 포장 가게에서 드시고 갈 거면 매장에서 식사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문의 절반을 해낸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큰 덩어리부터 찾아라입니다. 첫 관문을 통과하면 갑자기 화면에 수많은 메뉴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콜라, 커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의 위쪽이나 옆쪽을 보십시오. 마치 책의 목차처럼 햄버거, 음료, 사이드, 메뉴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메뉴를 나누어 놓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다른 건 쳐다볼 필요도 없이 햄버거라는 큰 덩어리를 먼저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햄버거 종류만 쫙 나타나서 훨씬 보기가 편해지죠. 음료수를 고르고 싶으면 음료를 누르면 되고요. 욕심내서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큰 덩어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공식, 하나씩 차근차근 담아라입니다. 자, 이제 햄버거를 눌러서 햄버거 목록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등 여러 사진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녀석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그러면 보통 화면에 세트로 드시겠어요? 아니면 단품으로 드시겠어요?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세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감자튀김이랑 콜라를 같이 주는 거고, 단품은 햄버거만 덜렁 하나 사는 거죠. 원하는 걸 선택하면 이 똑똑한 비서가 장바구니라는 곳에 내가 고른 메뉴를 딱 담아줍니다. 화면 한쪽에 보면 이 장바구니가 보일 거예요. 이제 햄버거를 골랐으니 다시 음료 덩어리로 가서 마실 것을 고르고 사이드 메뉴로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장 가서 바구니에 콩나물 담고 두부 담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네 번째 공식, 틀려도 괜찮아, 되돌리면 돼입니다. 물건을 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콜라를 시키려다 사이다를 누를 수도 있고 개수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죠. 그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취소와 뒤로 가기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 옆에는 보통 빼기 마이너스 표시나 삭제, 취소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면 화면 어딘가에 있는 처음으로 혹은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면 깨끗하게 리셋됩니다. 기계는 우리가 100번을 틀려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되돌리십시오. 이게 바로 기계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키오스크 박사학위의 절반을 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제일 많죠? 바로 결제라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떨리는 순간이죠. 돈 내는 건데 혹시나 잘못될까 봐서요. 마지막 5번째 공식,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입니다. 장바구니에 먹고 싶은 걸 다 담았다면 화면 아래쪽에 아주 크고 눈에 띄게 결제하기 혹은 주문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이제 돈을 내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들고 기계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기계 아래쪽을 보면 카드를 쓱 긁는 곳도 있고 꽂아 넣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기계는 대부분 꽂아 넣는 방식입니다. IC칩 방향으로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그럼 카드에 있는 금색 네모난 칩 IC칩이 위로 오게 해서 홈에 쑥 밀어 넣으면 됩니다. 방향이 헷갈리면 그냥 한번 넣어보고 삑 소리가 안 나면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넣어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기계 안 고장 납니다. 카드를 제대로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계산을 시작하고 잠시 후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때 절대로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카드를 확 뽑으면 안 됩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뜰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다가 뽑아야 합니다. 이게 결제의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정리해 볼까요? 첫째, 먹고 갈지 싸갈지 정한다. 둘째, 메뉴의 큰 덩어리부터 찾는다. 셋째, 원하는 걸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는다. 넷째, 틀리면 언제든 취소하고 되돌린다. 다섯째, 결제는 기계가 시키는 대로 카드를 꽂고 기다린다. 이 5가지 공식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제 우리는 패스트푸드점은 물론이고 카페, 영화관, 심지어 병원 수납기계까지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총각 미안한데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웃으면서 물어보면 열에 9은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의지 없이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라도 키오스크가 있는 가게만 찾아다녔습니다. 일부러 사람 없는 한가한 시간에 가서 이것저것 눌러보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시키더라도 기계랑 씨름을 했죠. 그렇게 몇 번 해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손주 녀석을 데리고 가서 제가 직접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해줬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완전 멋있다.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모릅니다. 햄버거 맛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계 앞에서 당당해진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나는 이제 늙어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쇳덩어리 하나를 정복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주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여전히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 있다는 자신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집 근처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로 직접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커피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소하고 향긋한 맛을 낼 겁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